안녕하세요, 마왕 종타쿠입니다. 오늘은 귀멸의 칼날에 나오는 염주 랭고 쿄주로와 수주 토미오카 기우가 싸우면 누가 이길지에 대한 마왕 토론입니다. 이 영상에는 치명적인 스포일러와 개인적인 견해가 있으니 그 점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大丈夫ですか? 그럼 시작해볼까요? 이 마왕님이 이제 각각의 캐릭터들의 팬의 입장이 되어 번갈아 가면서 논쟁을 펼치는 식으로 설명을 해볼 텐데, 그걸 들은 여러분은 어떤 논리가 더 자신에게 와닿는지 판단을 내리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우선 쿄주로가 이긴다고 주장하는 쪽부터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이 둘은 굉장히 상징적인 인물들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건 쿄주로가 이길 수밖에 없는 거임. 쿄주로는 일찍 죽어서 저평가받고 있는 거지, 애초에 화염의 호흡이라는 것 자체가 엄청 공격력 높고 다루기 힘든 호흡임. 그래서 화염의 호흡 계승한 검사들은 거의 없고, 치우코들도 호흡 잊기 어려워서 다 떠나버렸다는 게 그 증거. 그리고 유일하게 그 수련 버텨낸 게 미치리였는데, 미치리도 화염의 호흡 어려워서 사랑의 호흡으로 갈아탈 정도의 빡센 호흡이고, 그만큼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라고 볼 수 있음. 그런데 물의 호흡은 개나 소나 귀할 때에 들어왔다 하면 다 쓰는 검술이죠? 무라타, 사비토, 마코모, 탄지로, 기우, 사콘지, 뭐 그거 말고도 아주 수두룩하겠지. 그만큼 물의 호흡은 배우기 쉬운 만큼 고점도 낮다는 걸 표현하는 거임. 그리고 보통 만화에서 보면 물 속성보다 불 속성이 강한, 원피스에서도 아카이누가 아오키지 맞다이 이겼죠? 이것으로 그냥 토론 끝. 물의 호흡이 접근성이 높은 건 인정. 그런데 기우는 그 물의 호흡 사용자들 중에서도 고점까지 챙기는 캐릭임. 애초에 기우의 물의 호흡 잔잔한 물결은 아카자 공격에서도 살아남고, 심지어 무제한 촉수 공격도 막아내는 기술임. 그런데 쿄조로는 아카자한테 도노도노 펀치 맞고 죽었죠? 그냥 이건 너무 쉽지 않음? 쿄조로는 아카자한테 죽었다, 기우는 아카자를 이겼다. 그냥 애초에 이런 토론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건데? 아니, 기우가 아카자를 1대1로 이긴 것도 아니고, 사실상 아카자 잡을 땐 탄지로가 내빗에 서서 아카자 못 뺀 거잖아. 기우도 1대1로 싸우면 그냥 개발렸음. 그리고 기우는 그냥 방어만 했던 거고, 쿄조는 마지막에 연옥으로 아카자 목 벨번까지 하고 완력으로 붙잡아둬서 빤스런치게 맞는 거 모름? 이건 누가 더 강하냐는 토론이니까 당연히 아카자한테 그 정도로 상처를 줄 수 있었던 쿄조로가 더 센 게 맞음. 그리고 쿄조로는 작가가 귀할 때 주중 상위권의 실력자라고 이미 못 박아놨는데, 그 상위권에 교메이, 사네미, 쿄조로 이렇게 들어가는 거임. 작가가 한 말인데 네가 무슨 자격으로 기우가 더 세다고 함? 아니, 작가가 완결 기준으로 쿄조로가 귀할 때 상위권이라고 했음? 기껏해야 무한열차 시점이었겠지. 이게 꼭 서사라는 거 자체를 이해 못하는 애들이 꼭 작가가 초반 설정해 놓은 걸 완결 시점까지 가져간다니까? 작가가 과거에 했던 그 설정 자체가 나중에 회가 거듭될수록 전부 깨지고 새로 고쳐지는 거 모름? 그리고 무한열차 때 쿄조로가 아카자 거의 죽일 뻔했으니까 그 모습만으로 쿄조로를 존나 고평가하는 애들 많은데, 아카자가 무한열차 때 쿄조로를 존나 가지고 놀면서 봐줬던 거를 아예 인지를 못하나봐. 아카자는 쿄조로를 오니로 만들기 위해서 계속 설득하고 몸 하나하나 망가뜨리면서 싸우다가 마지막에 햇뜰 시간 되니까 당황 타서 급박하게 도망간 거였지. 그리고 무한성에서 탄지로랑 리매치 했을 때 탄지로가 딱 말하잖아, 아카자가 무한열차 때 전력이 아니었다는 거. 애초에 아카자가 최종장처럼 곧바로 전력 냈으면 쿄조로는 그냥 멋진 척 하지도 못하고 그대로 압살당하는 거였음. 그런 아카자를 상대로 버틴 게 기우였지. 아니, 아카자가 쿄조로랑 싸웠을 때 봐줬다 하는데 봐준 게 아니고 무한열차에서 최종장까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거잖아. 다른 캐릭터 성장하는 것처럼 아카자도 쿄조로랑 싸움 이후에 더 수련해서 강해질 거라고는 생각 안 함? 아니, 뭔 소리야. 아카자는 인간을 최소한으로만 먹고 수련으로만 강해지는 걸 추구하는 애라서 그 짧은 시간 동안 엄청나게 강해지는 게 더 이상함. 그리고 애초에 쿄조로랑 싸울 때 파괴살 종식도 안 쓰고 여러가지 기술도 안 썼는데 그 사이에 그 큰 기술들을 다 익힌 거라고? 존나 억지 부리네. 이래서 그냥 무지성으로 캐릭터 빠는 애들은 안 된다니까? 상황을 이해해야 하는 게, 아카자는 무한열차 때 쿄조를 보고 오랜만에 쥐랑 싸울 수 있다는 것에 신나서 노는 것처럼 싸웠지. 그런데 그러다가 그 이후에 무잔한테 존나 혼나고 탄지로한테 도망가지 말라는 소리 들었던 것 때문에 최종장에서는 탄지로 보자마자 야마도라서 바로 전력으로 상대했단 말이야. 상황 자체만 이해해도 쿄조로랑 싸웠을 때 아카자가 기우랑 싸웠을 때 아카자랑 수준 차이가 다르다는 걸 알 텐데. 그런데 이것도 고려해봐야 할 게, 쿄조로는 아카자랑 싸우기 전에 하은일 엠무랑도 싸웠었음. 그래서 엠무 촉수 배워내느라 체력도 엄청 빠진 상태에서 아카자랑 싸운 거였는데, 그러니까 그 정도 감안해야 한다는 거임. 이젠 별 핑계를 다 대려고 하네. 주급의 검사한테 하연에 올 정도는 그냥 한방 컷임. 기우가
하연 중에 엠무 다음으로 강하다고 평가받는 루이를 그냥 한방 컷 내버리는 수준인데 쿄조로가 엠무 상대하면서 힘을 뺀다? 그리고 심지어 엠무 상대할 땐 탄지로 이노스케, 제이츠, 네이코도 있었는데 같이 싸우는 상황에서 쿄조로가 아카자와의 싸움에서 영향이 있을 정도로 힘을 뺀 거면 그거 자체로도 이미 쿄조로가 기우보다 약한 거 아님? 그리고 그냥 쉽게 말해서 기우는 애초에 사네미야 대련 때 사네미야 동급의 기본 체급을 보여줬었는데 무한열차 당시 사네미가 쿄조로보다 높게 평가받고 있었다는 거잖아. 즉 합동강화 훈련 당시 무반전 기우의 체급이 낮게 잡아도 쿄조로랑 엇비슷한 수준으로 볼 수 있는데 그런 상태에서 기우는 반점을 발현했다? 여기서 그냥 끝나는 부분 아님? 쿄조로도 만약 최종면 시점까지 살아있었다면 반점은 기본이고 내비치는 세계도 발현했을 거임. 아니 그니까 못했잖아. 결국 못했다고. 그런 식으로 자기가 원하는 식으로 없는 일 가정에서 비교하면 끝이 없다니까? 쿄조로가 최종면까지 살아있었으면 반전 발현했을 거다. 그러면 기우도 아카자 아닌 코쿠시보 먼저 만났으면 네빗에 발현했을 거임. 사비토가 안 죽었으면 둘이 무례호흡 더 빡세게 연구해서 새로운 무례호흡 10개를 더 만들었을 거임. 뭐 이런 식으로 계속 갖다 붙이면 되는 거라고. 그니까 그런 거 싹 빼놓고 완결 기준 실제로 이뤄놓은 골로 따져야지. 아니 쿄조로는 무한열차 시점 때 아예 반전 발현 자체가 안 되도록 설정이 되어 있어서 못한 거지. 쿄조로도 대장장이 마을 시점만 됐어도 반점 싹 가능했을 텐데. 아니 그니까 일찍 죽어서 아쉽다 라는 이야기를 왜 여기서 함? 지금 전투력 비교를 하고 있는 거잖아. 그럼 쿄조로가 작중에서 보여준 전투력만 이야기해야지. 초반부 나온 캐릭이라 억울하다 뭐 이런 논리가 필요한 거임? 그냥 팩트를 놓고 봤을 때 쿄조로는 일찍 죽었고 반전 발언을 하지 못했고 그래서 결국 반전 발언한 다른 주들에게 체급이 밀릴 수밖에 없다. 이게 팩트잖아. 그리고 기우는 그런 주들 중에서도 무반정 상태일 때 쿄조로랑 체급도 비슷했었음. 그럼 당연히 기우 승리지. 그러면 쿄조로는 무한열차 시점 때 죽었으니까 기우도 딱 무한열차 시점의 전투력으로 비교해야 하는 게 공평한 거 아님? 그럼 쿄조로가 이기는 거지. 아니 기우가 무한열차 때 뒤졌음? 기우가 그 시점 때 같이 뒤졌으면 기우의 고점이 그거니까 비교를 하겠는데 기우는 그 이후로 더 강해지잖아. 그럼 그 논리라면 요리치랑 쿄조로랑 전투력 비교를 한다고 치면 요리치는 쿄조로의 무한열차 시점 때 이미 죽고 없으니까 전투력 0 상태일 거고 그럼 쿄조로가 이기는 거임? 그리고 만약에 쿄조로 이후에 존나 센 요리치급 캐릭터가 나왔다고 쳐? 그런데 쿄조로 무한열차 시점 때 그 캐릭이 5살짜리 꼬맹이였으면 쿄조로 죽기 직전으로 평가해야 하니까 그 요리치급 전투력을 5살로 맞춰놓고 해야 함? 절대로 자기가 좋아하는 캐릭이 더 약하다고 하기 싫으니까 딱 유리한 시점을 골라서 이때는 쿄조로가 이김 이러고 있네. 전투력 비교의 기본은 모든 캐릭터 완결 기준으로 봐야 하는 거지 무슨 딱 어떤 캐릭터에게 유리한 시점을 골라서 비교를 함? 그런데 안 그러면 쿄조로한테 너무 불리한 거 아님? 일찍 좋은 캐릭일수록 전투력 낮게 평가된다면 그냥 오래 살아남는 게 제일 강한 캐릭이다 이거임? 아니 계속 핀트를 못 잡네. 그렇게 따지면 요리치가 작중 기할 때 애들보다 제일 빨리 죽은 캐릭인데? 그런데 요리치는 죽기 전에 이미 네빗에 반점, 혁도, 해요, 무장 코쿠시고 쌉빠름 이라는 걸 이뤄냈으니까 그 기록을 깨는 애가 나오지 않는 이상 요리치가 최강인 거지. 그리고 탄지로 아빠 탄지로도 귀칼 시작하기도 전에 죽은 애인데 나중에 네빗에 반점, 해요 14명을 가지고 있다는 게 나와서 고평가받는 거고 일찍 죽었어도 이뤄놓은 게 많기만 하면 상관이 없는 건데 쿄조로는 고평가받을 기록을 남기지 못하고 죽었으니까 반점, 혁도, 무잔전에서 생존이라는 기록을 남긴 기우보다 낮게 평가를 받는다는 거임. 그래도 기우랑 쿄조로는 같은 시대에 활동하는 검사니까 같이 살아있는 시기에 비교를 해야 한다고 봄. 그리고 쿄조로는 간지가 지리잖아. 한잔해. 괜히 불리해지니까 개소리 씌어내버리네. 자자, 둘이 감정적으로 치우치지 말고 이 마왕님이 봤을 땐 아무래도 기우 쪽의 의견이 좀 더 설득력이 있긴 한데 뭐 쿄조로 쪽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명쾌한 논리를 내세워준다면 또 바뀔 수도 있겠죠. 쿄조로가 더 강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기우 쪽 주장을 모두 박살낼 수 있는 논리가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기우가 이긴다고 주장한 쪽도 더 덧붙일 게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자 그럼 오늘의 마왕 토론은 여기까지. 또 보고 싶은 주제가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고 마왕군에 들어오고 싶다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さようなら。